자,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큰 골이죠. 신천지하고의 연결성.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신천지가 몇 명이나 된다고 뭐 걔네들 한 2, 30만 명밖에 안 된다더만. 하지만 이 30만 명밖에 안 되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불법한 선거 여론 조작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선거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오늘 거예요. 26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천지 있는 애들이 다 찍었다고 생각을 하면 신천지 없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만희가 모든 대권 주자들한테 다 접촉을 해라라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1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기 전에 이만희가 신천지 고위 관부들에게 정치권 로비를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나든지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잘 들어가지고 말해줘야 되거든. 정치인들이 지금 잘못 계산되고 있다. 몇 명의 목사들 말만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얼마나 멍텅구리한 게 욕심 많은 대권 주자들이라는 거다. 신천지가 손잡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사람들이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개신교에 잘 보여서 대권 때 표업기 운동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실제적으로 신천지가 관할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를 비롯한 뭐 기업들 그리고 뭐 교회 단체들 이런 것들이 수백 개예요, 수백 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추수라 그러잖아. 이때 절도 추수를 하더만. 절도예요? 천주교도 하고 절도 하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하지? 근데 불교 신자를 어떻게 하지? 이게 추수 기술이 뛰어난 거지. 진짜? 아니 뭐 교회나 성당은 비슷하니까 간다고 성경 치는데 공부 한번 해볼래? 이렇게 꼬시면 되거든. 근데 불교 저는 신자한테 네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그러면 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겠지. 그래요? 그래서 그 매뉴얼들이 다 공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신천지에서 되게 싫어하는 게 가톨릭은 야, 쟤 그지들 데려오지 말라고 싫어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1,000원 내는 그지. 1,000원 내는 그지들. 쟤네들 오지 마! 이런다면서요. 거기도 돈을 많이 내야 랭킹이 올라가는 약간 아이템빨이 있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유들의 교회들이나 단체들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천지로 간판 안 갈아 끼운단 말이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치. 신천지가 배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직간접적으로 시민사회라든지 뭐 학생회라든지 각종 친목회까지 그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만희가 얼마나 멍텅구리한 게 욕심 많은 대권 주자들이라는 것이다. 신천지가 손잡고 있는 사회단체들 얼마나 많은지 아나? 우리 여성 그룹만 해도 우리 사회단체 전부 외부에 뭐 손잡은 거지 몇백 개인 줄 아나?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멍청이 바보들이라 라고 정치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멍텅구리. 그 중에 하나 손잡은 게 윤석열이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손을 잡고 같이 합시다 할 만큼 윤석열은 이걸 종교를 뛰어넘는 대통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왜? 기존 베이스가 마누라와 무속이니까 누구라도 만나보라는 거거든. 오늘은 교회 가고 내일은 성당 가고 모레는 절 갈 수 있는 마인드가 돼 있는 게 윤석열인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간부 탈퇴자가 증언을 하기를 신천지는 근우회 그때 그 이희자 근우회랑도 하나가 돼 있고 다른 단체들도 많이 하나가 돼 있어서 유력 대선 후보들과 관계를 잘해서 구명이라든지 향후 교회가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약하게 되지 않도록 관계 개선을 잘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따져놓고 보면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냥 교회가 자기 돈이나 자기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그들하고 뭔가를 같이 해나가는 거, 이게 뭐 자선과 봉사라 그러면 더더욱 아름답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표 계산을 하는데 써가지고 우리가 밀면 뭐 100만 표다 200만 표다 이런 것들로 해갖고 이 표정사를 하려고 들면 여기에 넘어가는 이런 미련한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죠. 신천지 2인자 고동환 총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그동안 내가 일한 게 총회 총무로만 일한 게 아니잖아. 선생님 옆에서 경찰이다 뭐다 섭외하고 판검사 그쪽에 로비하고 이랬던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 이만희 관련 수사 무마한 거
여러분, 이만희가 구속됐다가 104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이거 모르셨죠? 이만희 그거 다 통화한 거 상대방 텔레그램 그 모든 게 싹 다 남아서 변호사법 위반에 공무집행 방해죄에다가 감염 예방법에다가 선생님, 그러니까 이만희 거기에다가 횡령에다가 이거 검사 구형 때리면 20년도 넘어. 근데 이거를 가까스로 막아왔어. 거기에서 윤석열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20년 처맞을 걸 빼줬기 때문에 네. 생명의 은인이다. 그리고 무조건 윤석열 밀어라고 했다는 거죠. 2020년 8월 1일 구속이 돼가지고 104일 만에 병보석으로 석방이 되고 2년 뒤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 무죄 판결이라는 것도 판사가 뭘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검사가 기소장을 잣같이 써가지고 변호인의 논리가 먹힐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가지고 이만희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나 이런 종교단체들이 얼마만큼의 표를 윤석열에게 갖다가 던져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왜냐면 이 종교단체들이 그때 가면 다 지들끼리 사분오열 돼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따로 하거나 뭐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김건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냈어요. 근데 이 신천지도 사입이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하고 손을 잡는다는 게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는 게 거의 확정적인데도 뭐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해? 아니 정당한 장로회 기독교 뭐 이런데 천주교 이런 데서 야 니네들 왜 그 이단이랑 그러고 있어? 근데 거기에 뭐 불교 뭐 세계불교 대종회부터 시작해갖고 법사부터 해서 무슨 저기까지 천공까지 무슨 아이고 진짜 지금 있는 통일교까지 전부 다 이 모든 종교 조직들 내지는 사이비 조직들이 묶여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낸 표들이 결국은 이걸 역전해서 뒤집어갖고 0.7%로 승리한 거 아니에요. 걔네 그쪽 애들이. 그리고 나락거리 2년 만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린 거고요. 그 신천지 간부 탈퇴자가 얘기한 게 지금 자기가 판검사 로비해가지고 막았다는 거 아니야? 이만희 20년형을 막아, 자기가 생각해도 20년형인데 그걸 막았다는 소리잖아. 이거 다 누군지 조사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횡령죄가 있어요. 횡령죄. 이거는 언급도 안 됐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천지 자산이 뭐 3조 원이 넘네, 4조 원이 넘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통일교가 계속해갖고 여기 나는 크게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그 평화빌딩 팔린 게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겁나게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평화빌딩만 내놓은 게 아니에요. 용평 리조트도 내놨고 어저께는 우리 방송 안 들었나 봐. 제주도 연수원도 지금 나왔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내놓은 재산들 있잖아, 자산들. 이걸 사들이고 있는 게 신천지라고 하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신천지가 샀다고요? 신천지가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또 그 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통일과 돈이 없기는 없어. 지금 일본에서 수금을 옛날같이 못해가지고. 그리고 저기 저기 뭐야. 가평에 그 짓고 있는 거죠. 하늘궁. 그 이제 거의 다 완공이 끝나가거든요. 아이고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4조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건립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돈들이 바짝 말라갖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다 풀어서 내놨는데 이게 등치가 너무 커갖고 이게 쉽게 살 수 있는 저기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신천지가 사고 있고 이 거래 과정 중에 우리가 모르는 뭉칫돈들이 대출이라는 형태로 묶여갖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1,000억짜리 부동산이 500억에 나오는데 50억만 있으면 450억을 대출해갖고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이런 기형적인 대형 토지 거래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거지. 근데 진짜 이렇게 통일교나 신천지가 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혈이 피와 거기 빨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쪽쪽 빨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이 횡령의 규모가 검찰이 파악한 횡령의 규모가 뭐 수천억 단위라
수천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 넘는 돈들이 횡령으로 들어갈 뻔한 상황에서 이거를 빼줬다는 거지. 그러면 선거 운동 아니라 더한 것도 사실은 이만희는 해줄 만한 약점이 있었고, 아휴, 네, 지금도 김건희가 혹시 출마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에이씨. 그 라인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김건희를 추대하고 김건희를 지원하는 쪽으로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하긴 뭐 옥중 출마하면은 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거 자꾸 진짜 옥중 출마. 옥중 출마하면은 뭐 나갈 수 없잖아요. 옥중이 아니라 차 계속 이제 돌려야죠. 기소당한 상태에서 검찰한테 야, 나 출마했는데 왜 나를 기소해? 정치 탄압이야. 선거 끝날 때까지 나 걸들지 마 이러면서 시간벌이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 얘기하다 신천지 얘기하다가 통일교까지 다 몰아서 넣어버렸네요. 김건희 얘기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드디어 이제 마탱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오세훈 둘이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릴 때 둘이 교대로 패다가 오세훈 먼저 보내고 그거를 여기 한동훈이나 누가 그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먹었다 싶으면 그 다음에 홍준표를 패고 그래서 둘이 어차피 다 죽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세훈이 먼저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검찰이요.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의자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부탁했다. 그리고 김한정이 오 시장을 위해 납부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그 방향으로 검찰이 몰고 간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정해놨다는 거죠. 검찰이 굳이 JTBC한테 흘렸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거를 받았다고 오세훈이 인정했겠어? 아니요. 아니지. 이거는 100% 김한정이 검찰 입장을 맞춰가지고 내가 부탁받아서 준 걸로 할게라고 이미 입을 맞췄고 김한정 측 입장은 여론조사는 개인 목적으로 받은 거다. 오세훈과 상의한 적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도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금액과 전달 방식 그리고 청탁이 있었다라고 자신있게 언론에 미리 까잖아요. 날짜, 그 다음에 뭐, 김 씨가 오 시장을 위해서 납부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이 됐고, 그 3,3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있고, 날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김한정이 진짜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오세훈이 부활할 수 있다. 대기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오세훈의 힘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옛날에 서울시에 그 파이프 꽂고 또 뽑아먹던 그 사업 관련된 거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편을 들어주겠죠. 근데 정치인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위가 없어지게 되면 정치인은 그냥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그냥 백수죠. 백수예요, 백수. 그 10년 동안 백수 하던 놈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김한정 입장에서는 끝까지 의리를 지켜가면서 오세훈을 지키기 위해서 오세훈의 유리한 증언을 해줄 가능성 전혀 없다는 거야. 왜? 김한정은 잃을 게 너무 많거든. 자기가 그리고 오세훈한테만 했겠어요? 그렇지. 살려달라고 하겠지, 여러 군데. 여러 군데다가 살려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려면 누구를 손을 잡아야 돼? 차기 권력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재명한테는 못 가기 때문에 결국 차기 대선 주자, 그리고 차기 이제 바뀌게 되는, 야권으로 바뀌게 되는 보수계 주자들을 어떻게든 지원해가지고 거기다 줄을 대서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줄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왜냐면 검찰줄을 잡아야 되거든, 지금은. 한동훈 아니면 김건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지금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권력이거든. 지금 검찰에 리더가 없어요. 그냥 잔당들만 남아있는 거야, 잔당들만. 결국 저는 이걸로 인해갖고 김건희의 출마만 좀 더 굳건해질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대로 김건희는 망해도 끝까지 고야.
돈을 날리든 뭘 날리든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까지 해보고 안 되면 튀면 되니까. 딴 나라 가서 성형하면 되니까 에이. 저는 김건희는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